경북도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막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사건에 따라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동호와 임하호 어민들이 수자원 공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안동호에서 배스를 그물로 잡는 공개 행사를 폈습니다. 영일만항 하역 공급권을 둘러싸고 두 노조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포항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흐린 하늘을 보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하늘이 참 흐렸죠. 오늘도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점차 더 강해지겠는데요. 내일이 되면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여 우리 지역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시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도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실시한 투표에서 사선의 장대진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등 의장 후보 1명, 부의장 후보 2명이 결정됐습니다. 60명의 도의원 가운데 53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비새누리당 의원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사실상 의장, 부의장을 결정한 것이어서 반발이 거셉니다. 첫 출발인데 화합과 통합, 소통을 대기치를 내걸고 가는데 이거는 분열, 대리, 갈등을 갖다 첫 출발을 하고 있으니 도민들을 보는 시각이 좋겠네 이거지. 새누리당 일색인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의회의 본연의 어떤 자세인데 특정 정당의 좀 종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어떤 근간을 좀 흔드는 좀 퇴행적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는 정치적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이 요구한 조직 개편과 시정 방향 구체화를 위한 시정혁신 100일위원회를 이번 주 중에 발족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김현창 경제부시장과 외부 전문가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00일위를 이번 주에 발족하고 권 시장과 민선 6기 시장직 취임준비위원회가 제시한 시정 방향과 각종 사업의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100일위에는 20명 내외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직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시정 실행 계획 및 비전, 목표 등을 사업화합니다. 권 시장은 오늘부터 실국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민생 현장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시장실을 본격 운영합니다. 현장시장실은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지역, 계층 등 현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운영하는 민생 현장시장실과 시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군을 순회하는 구군 순회 현장시장실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15년 전 대구에서 일어났던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당초 어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모의 재정 신청으로 석 달 이상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기간 동안이라도 범인이 잡히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의 절반 이상을 붕대로 휘감고 눈과 코, 입까지 녹아내려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
여느 때처럼 학습지 공부를 하러 집을 나섰던 태환이는 황산을 뒤집어 쓴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사건 발생 49일 만에 형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순간에서도 태환이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말했고 이웃집 남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죽었죠, 누가? 그러고 다른 피아노 골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더노? 하지만 부실한 초동수사 탓에 경찰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러 어제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태환군 부모는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재정 신청을 했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식의 안을 풀기 위해 싸운 태환군의 부모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은 재정 신청 기간 동안 증거를 보강하고 소명할 법적 책임이 태환군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에 태환군 가족들은 태환이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동생 납치게 했는 사람 꼭 좀 잡아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증거가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증거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수사관이 왜 필요하고 경찰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갖다 줘서 이거 밝혀주세요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한 거고 검찰이 필요한 거고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오늘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의장단을 구성합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며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를 한 뒤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청사가 도청 이전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청사 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사 이전 전담팀은 교육청 직원 4명으로 구성돼 예산 확보와 주거 안정 대책, 교통 대책 등 청사 이전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도교육청 신청사는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동호와 임하호 어민들이 공동으로 안동호에서 배스를 그물로 잡는 공개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물로는 배스를 잡을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와룡면 주진교 상류 안동호. 어민들이 쳐놓은 정치망을 걷어올리니 배스 3마리와 토종 어류가 함께 올라옵니다. 바로 옆 그물에서도 커다란 배스가 들어있습니다. 배스의 크기는 줄잡아 40cm가 넘어 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스는 안동호 어민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배스는 지금 현재는 수익성은 전혀 없고 버리다시피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치망 3군데서 10여 분 만에 잡힌 배스는 모두 9마리, 쏘가리, 준치, 잉어 등 토종 어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스 포획 작업에는 안동호와 임하호 어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배스 포획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물로 배스를 잡을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스는 육식 어종이기 때문에 이런 토종 어종을 이렇게 통째로 그냥 들어가도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배스 양은 엄청나겠죠. 안동호 어민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수로가 개통되면 빙어가 살지 않는 임하호 물이 안동호로 넘어오면 과연 주 소득원이 빙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빙어가 살지 못하는 물이 안동 때문에 유입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 생존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떤 아무 대책 없이 물이 안동 때문에 유입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니까. 안동호 어민들은 이달 29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생존권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얼마 전 임하호에서 삼지창으로 배스를 잡은 수자원공사는 9월에 도수로 공사를 재개해 내년 4월에 개통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베스 공방이 빙어 공방으로 이어지고 어민 생존권 차원으로 번지고 있어 공사 재개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올 들어 불구속으로 송치된 12명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하는 등 폭력사범 93명을 구속 기소하고 38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폭력사범 3진9죄를 철저하게 적용해 폭력으로 기소된 정식 재판 비율을 지난해 상반기 22.7%에서 올해는 33.2%까지 끌어올렸다며 이에 따라 폭력사범 발생이 지난해보다 4.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구인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10명을 지역대학과 관련 단체, 협회, 연구기관 등에서 찾을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방침입니다. 영일만항 하역 공급권을 둘러싸고 경북항운노조와 영일만 신항항운노조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포항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청이 영일만항 피해 주민들과 경찰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영일만항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영일만항 하역 공급권마저 경북항운노조에게 빼앗겼다며 포항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인 영일만 신항을 경북항운노조에게 내어주는 광경을 울분을 삼키며 지켜보아야 했다. 지난 2005년 영일만항이 조성되면서 협의서를 통해 포항시가 주민과 자녀들의 취업을 약속해놓고 지금껏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거리 있으면 시에서 최선을 다해가 지역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는 포항시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고 도와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당시 협의서는 주민 취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됐지만 현재 법적으로 책임질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쪽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좀 강구해주고 하려는 거지 그걸 100%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시까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영일만항 하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일만항 배후단지와 난방파제 확장 등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강덕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집단 민원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7만 6천여 TU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늘었습니다. 특히 쌍용 자동차의 러시아 물동량이 10% 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포스코 부원료 물동량이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현재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16개 항으로 매주 6항차의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춘천 남이섬에 대구 근대골목을 홍보하는 다양한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근대골목을 알리기 위해 춘천 남이섬에 대구 근대골목 나들목이라는 상징문을 설치하고 골목 투어 코스 안내 상징석 이상화 시비, 김광석 노래비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남이섬에는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내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말에 정년이나 명예퇴직할 예정인 기관장의 근무지를 이달 29일까지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기관장 퇴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학교 회계 운영과 공직 기강을 사전에 점검해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어제는 하늘이 참 흐렸죠.
있죠. 오늘도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여 우리 지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목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되고요. 상주와 김천은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낮 기온은 28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청송의 현재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위가 다시 시작되겠고요. 목요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